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오빠입니다. 여기는 영등포에 있는 폴이나 신길 현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요. 내일 이사가 오는 날입니다. 사실 완성의 기준은 이사 오기 하루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약간 부족한 거, 뭐 이렇게 가음지기 뚜껑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던가 그런 건 약간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크게 무리 없이 이사 오실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냥 거실부터 볼까요? 자, 거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40평대다 보니까 넓어요. 그리고 보통 40평대를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즘에 뭐 평당 200에서 250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셀프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지금처럼 저한테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좀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뭐 마법을 부리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히 제가 어떤 건 좀 살리고 어떤 건 죽이고 뭐 이런 거 최소한의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살리자고 한 거는 샤시. 그래서 샤시가 컨디션이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었고 단열만 조금 보충해주면 될 정도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 교체 요걸 좀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을 한번 보시면은 바닥이 이게 대리석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대리석이기도 하고 여기는 또 타일, 근데 이게 대리석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 좀 다른 거 좀 보이시죠? 좀 색깔이 달라요. 이게 관리실에서 말 그대로 관리하고 있었던 건데 얻어온 거죠. 고객님께서 딱 얻어오셔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색깔은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색깔이 다시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나름 이렇게 크랙 간 것도 그 일종의 맛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애기도 이제 키우고 이제 그러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요번 기회에 교체했는데, 이런 거 교체할 때 좀 완벽하면 좋은데 어쨌든 얘도 이게 마르면서 이렇게 좀 뒤틀려요. 아주 살짝씩.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맞추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깨진 거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바꾸면 좋다. 그래서 바닥을 살리는 것만 해도 거의 한 40평대, 물론 이제 마루를 어떤 등급으로 할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6, 700 최소? 최소 6, 700부터 아끼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마루를 걷어낼 때는 이 철거 비용이 좀 셉니다. 일반 마루라고 할지라도 면적이 넓은데 이렇게 이제 대리석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 걷어내는 게 힘이 들고, 그리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어떨 경우에는 그 배관까지 이렇게 부수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잘 걷어지는데 속에는 그냥 사물에다가 배관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다시 몰탈로 바닥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어쨌든 비용이 커져요. 그래서 타일이 깔려 있다 아니면 대리석이 기존에 깔려 있다 했을 때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대로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게 이제 좀 고급진 맛도 있어요. 신구의 조합이랄까. 그래서 천장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물 천장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에어컨 설치를 위한 단내림도 하고 간접 조명도 넣고 그랬죠. 주방 한번 보실까요? 주방은 뭐 조금 아쉽긴 한데 구조가 보통 요 구조 있죠? 요 구조를 좀 털 수 있으면 좋은데 털지 못하는 구조라서 아쉽게 큰 레이아웃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약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역외상 부장을 없앴다 그냥. 시각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이 있죠. 디귿자로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용량 큰 후드를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니까 나름 좀 괜찮았다. 그리고 뭐 명불허전 포그 그레이 컬러 넣으면서 기존의 마루와도 묘하게 잘 맞아요. 이 포그 그레이가 진짜 아주 최고의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세팅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조 대리석 세팅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 여기 여기는 당연히 딱 누가 봐도 이렇게 하부에 수납장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리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천장 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속통 보시면 요 속통 좀 어둡죠.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껴야 된다. 제가 마법을 부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살릴 만한 건 살리고, 대신에 문 교체라든지 이런 좀 구조적으로 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공에서 잡아주고 간섭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이랑 그 배관 엉키지 않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드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액도 아끼고 디테일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이 좀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은 홈바도 이렇게 집어넣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홈바 구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열어서 하는 이제 구성, 이런 일반적인 구성도 있는데, 이렇게 서랍 구성으로 일부 꾸며 놓으셔도 조형적으로도 이쁘고 기능적으로도 쓰기 좋으시니까 그런 건 잘 판단해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는 이용으로, 그리고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고객님 취향에 맞게 디자인 해가지고 넣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안방 이렇게, 보통 안방은 뭐 아주 밝게 세팅이라기보다는요, 깔끔하게. 요 부분은 좀 특이해요.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이렇게 뭐 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아마 여기 이제 침대가 이제 들어가고, 아마 여기를 협탁 개념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화장실 한번 보죠. 화장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조적병 넣어가지고요. 그리고 방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해변 화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외벽이랑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확장으로 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열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금액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요인이 있다.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모루 유리보다 조금 더 이 폭이 얇은 이 플루트 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모루 유리는 안에서 바깥이 조금 더 보이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플루트 유리는 조금 더 덜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그대로 느낌이에요. 여기도 화장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간접이 들어갈 수 있는 천장에 공간이 좀 있으면 최대한 만들어서 넣는 게 분위기는 좋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 깊이가 좀 깊다. 그랬을 때는 요걸 조금 두껍게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납 구성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다양하게 수납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올리는 장으로 하셔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딩이 사용하기에는 좋다고 봐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그게 좀 싫긴 한데, 뭐 사용성 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문도 한번 닫아볼까요? 이렇게 도무스 781 제품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안쪽도 우드톤이랑 지금 베이지 패턴이랑 얼추 잘 맞아가지고 따뜻하죠? 느낌이 곱고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다시 화이트 계열 이렇게
저건 리폼이에요. 그래서 도어는 교체한 거예요. 도어 교체. 그리고 내부 속통은 그대로 재사용.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라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고객님과 함께 보면서 제가 현장 진단을 하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살리고 싶다고 해서 다 살릴 수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좀 보셨습니까? 어떤 컨설팅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 디렉팅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을 이렇게 잡아드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건 없건 이 팀들 간의 유대,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가 잘 반영되게끔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앞뒤에서 이렇게 돕는 이제 역할인데, 지금도 이제 어떤 거는 살리고 어떤 건 죽이고, 마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선택의 영역을 제가 지정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리폼 공사라든지 부분 공사가 일부 섞여 있다고 했을 때 업체에게 거절당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업체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도어 교체만은 하지 않습니다 라든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쉬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구 업체에서도 좋은 시공팀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공팀을 현장에 하루나 이틀, 3일을 투입했을 때 시공을 하고 회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이윤의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확실히 이런 도어 교체라든지 선반 교체 이런 정도 수준의 일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반셀프 하시는 분들이 부분 공사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팀에게 연락을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턴키 업체에게 요청을 하실 경우에도 전체를 다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이제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단 턴키 업체에서도 자꾸 뭘 살리고 이거는 살리고 이걸 어떻게 연결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업체에서도 부담스러운 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또 다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전체 하시죠 라고 해서 전체 공사로 이렇게 점점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제 역할이 이건 살리고요, 이건 죽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작업자들, 움직이지 않는 업체들을 움직여서 작은 부분이지만 문 한 짝이라도, 창 한 짝이라도 교체, 문 한 짝이라도 교체, 지금처럼 이렇게 타일 땀빵, 이것도 돈 받고 한 게 아니고, 물론 다 이제 인건비에 녹아져 있긴 하겠죠. 다 서비스 개념,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념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 타일, 대리석 타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이제 공수해 오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 그리고 제 존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테리어 시스템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턴키가 나쁜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공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했을 때 거절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셀프 혹은 리폼 공사 이런 걸 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제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도 마찬가지.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다시 바꿔야 되는 건 바꾸고, 그래가지고 일 양 조절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정이 막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 꼬인 일정에서도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짜잔 끝났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는요. 한 번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어떤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고객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중간에 또 제가 역할을 하고, 제가 중재를 하고, 때로는 팀들이 그냥
모르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잘못한 거 이렇게 따져가지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봤을 때 나름의 역할을 해서 이런 네, 작품이 또 나오지 않았나. 결국에는 제자랑 제 홍보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마루를 마루가 일부 살리는 게 아니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걸 다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방은 또 마루를 재시공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보양제 깔아놓고 했는데, 사실 보양제 깔아놓고 하는 게 좀 쉽진 않아요. 청소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잘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마루팀이 하다가 또 본드를 또 벽에다가 또 튀었어. 그래서 뭐 극히 일부의 일이지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셀프가 고객님의 어떤 역할이 좀 큰 거는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컨펌을 해야 된다는 부분, 사실 그게 큰 거죠. 그러나 그것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팀 세팅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섭외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뭐 자재 선택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직접 하실 수는 있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최대한 저를 의지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좀 쭉 밀고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물과 그리고 또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영상 계속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또 살아가실 우리 고객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